만나면 좋은 친구 MBC. 고창의 드넓은 갯벌에서 헤매는 이가 있으니 어디야? 아니 감독님, 앞에 보이는 건 바다요, 뻘이요, 이 조개밖에 없는데 저 또 속이신 거죠? 여기서 어떻게 시간 여행을 해요? 선생님 잠시만요. 아니 고창에 오면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네. 아니 이곳은 그냥 바닷가 갯벌 아니에요? 그냥 갯벌이 아니죠.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등재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등재가 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창 갯벌은 여러 가지 해양 생물들이 존재를 하고요. 저희 체험객들이라든지 와가지고 풍부하게 체험도 하고 가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 고창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인 것도 알겠고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는 거는 알겠는데 선생님 시간 여행이랑은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선 타보시면 압니다. 이 트럭을 지금 타면 된다고요? 네, 얼른 타시면 됩니다. 아니 뭔가 미심쩍긴 한데 일단 타야지 어떡하겠어요. 선생님 출발! 갯벌 위를 달리는 트럭. 저게 타면 진짜 백투더 퓨처 하나요? 그럼 신나게 출발! 고창 안에서 즐기는 시대이동 멀티버스. 선사시대부터 역사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쫙 펼쳐질 시간여행에 탑승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니 여기 어디야? 내 옷 뭐야? 이 거적대기는 아니 옛날로 간다더니 완전 원시 시대로 와버렸잖아. 아니 지금이 무슨 시대인 거야? 당황하셨나요? 어서 와. 선사시대는 처음이지. 멧돼지도 돌도끼로 때려잡던 그때 움막집 러브하우스를 공개하며 여기는 기원전 3000년 고창입니다. 아니 이건 고인돌이잖아. 와! 잠깐만. 고인돌하면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는 고인돌. 지금 청동기구나. 그렇지. 역사 공부 제대로 하셨네. 고인돌은 청동기. 고창에 분포한 수많은 고인돌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는데요. 세계도 인정한 유물을 품은 고장 고창. 시간 여행으로 이곳에 떨어진 이유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니 고인돌이 너무 많아요. 고창에는 약 1,700개 정도 고인돌이 있고요. 여기 유적지에 500개 정도 고인돌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인돌이 많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살기 좋았던 거고요. 청동기 시대의 고창이 중심부였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라는 거를 입증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00년 전 생활의 중심부였다 자부하는 증거 찾아서 고인돌 박물관으로 갑니다. 박물관에서는 고인돌의 구조부터 제작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당시에 썼던 민무늬 토기와 갈돌 갈판은 물론이고 벼농사를 짓던 생활상까지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쪽에 보면은 사람이 옆으로 이렇게 구부려 있죠? 저거는 엄마 뱃속의 태아의 모습, 모태장이라고도 합니다. 저기는 고창 지역에 우리 지역만 일부 있고 다른 지역은 거의 다 없습니다. 그래서 고창식 굴장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VR 체험으로도 청동기를 생생하게 즐기며 시간여행 제대로 하고 있는데요. 게임처럼 만나는 과거는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겠네요. 선생님 저 오늘 선사시대 여행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 갑자기 시선이 나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선사시대 여행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아직 여행 안 끝났는데요.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저기 모로모로 열차 타고 시간 여행을 가셔야죠. 그럼 저 열차를 타면 저는 또 어디로 가는 건가요? 와, 조선으로 가야죠. 조선으로 갑시다. 자 여러분 모로모로 열차 타고 이제 조선시대로 출발하겠습니다. 뿌뿌. 모로모로 열차 타고 다른 세계로 고고! 이리 오너라.
익숙한 공기. 역시 난 이런 비단 옷이 잘 어울린다니까. 그쵸 여러분. 자, 그럼 어디 이제 조선시대 탐험을 떠나볼까? 아, 근데 어디 시중들 방자 없나? 고창에도 이런 예쁜 한옥들이 있군요. 관아의 객사를 재현해 만든 한옥들은 멋스러움을 체험하는 공간입니다. 한옥마을에 있는 도예체험관에는 고려시대 청자와 고창 자기 맥을 잇는 작품 조선백제를 비롯 자기 200여 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안녕하시옵니까. 소녀 명인 선생님을 뵙습니다. 아니 이곳에 오면 전통 자기를 배울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아니 보니까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고창은 옛날부터 아주 청자가 유명한 곳이에요. 청자의 고향이라고 부르죠. 근데 고창에서 발굴된 가마타가 처음 청자를 만드는 가마타라는 거죠. 그래서 청자의 고향은 고창이다.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처음 배울 때는 청자의 고향 고창에 왔으니 도자기 만들기 도전해 봐야죠. 쑥 들어서 옆으로. 장인의 손길이 닿으니 확실히 다른데요. 저는 이 흙을 또 하나의 거울로 생각해요. 나를 이렇게 비춰볼 수 있고 또 이 흙을 통해서 나를 점검해 갈 수 있고 이 흙과 더불어 한 인생을 같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생명과도 같은 거죠. 지금 막 태어난 생명을 소중히 다뤄보니 아름다움을 빚어낸 것 같아 뿌듯합니다. 이제 고창읍성으로 향한 세령아씨. 여기는 조선시대 외적을 철벽 방어한 역사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핀 꽃이 더 아름답네요. 고창읍성은 조선시대를 대표한 고창의 자부심입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뭐야? 답성놀이 시작. 돌을 머리에 이고 성을 한 바퀴 돌면 다리병이 낫고 두 바퀴 돌면 무병장수하고 세 바퀴 돌면 극락승천한다. 거기다가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에 선정이 됐지만 안타깝게도 나 돌이 없다. 여기 아무리 봐도 돌이 없어요 감독님. 우리 다른 데로 가요. 아니 이거 어디서 났대? 그래 무병장수 해야죠 여러분. 자 갑니다. 돌을 이고 사뿐사뿐 나라 지킨 자리를 건강에 염원 담아 걸어봅니다. 세월이 흘러 다시 찾아온 봄에도 무병장수와 무사한 일을 기원하는 마음은 같네요. 너무 힘든데? 얼마나 돌아야 되지? 스톱. 네 사또 무슨 일이시온지요? 네 죄를 니가 모르겠냐? 저의 죄라 하심은 이쁜 죄? 이런 발칙한 것. 여봐라. 권장을 매우 차렸다. 아니 왜 곤장을 때려요? 이 머리꼴이 조선시대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너 아니야 잠깐만 아니 이건 아니잖아요. 둘이야. 나 현대로 돌아갈래. 오잉? 진짜 살아났네. 아유 엉덩이야. 아니 옷을 보니까 현대로 돌아온 것 같긴 한데 여긴 또 어디야? 가족들이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는 이곳은 고창의 어디인가요? 왕! 치명적인 뒤태를 자랑하는 양과 당나귀에게 먹이를 줄 수 있는 곳이군요. 농촌을 테마로 한 테마파크고요. 고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만큼 청정한 고창 지역에서 자고 나라는 농산물들을 원재료로 식품을 제조해서 고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동물 먹이주기 체험장 안에 있는 동물도 만나볼까요? 어른과 아이들이 동물들을 가까이 보고 자연스럽게 만나 좋군요. 여기 여러 번 왔는데 맘마 얘네한테 두 개 줬는데 엄청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동물 울음소리도 실제로 들어볼 수도 있고 편하게 아이들 당근도 줄 수 있고 아이들도 너무 좋아해요. 너희들은 참 맛있게도 먹는구나. 난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곤장만 맞았는데 아이 배고파라. 이거 세령이 죽어. 시간 여행하느라 수고한 당신을 위해 빛깔고 온 고기를 숯불에 올리니 예전에 움막 살 때는 비 오면 비 새고 눈 오면 눈 맞고 그랬는데 세상 참 좋아졌다. 선사시대에서는 직접 사냥해서 구워 먹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현대 그것도 고창에 오니까 이렇게 알아서 모든 걸 다 준비해주네요. 얼마나 좋게요. 선사시대에 돌도끼로 잡았던 고기 이젠 편하게 먹을 수 있는데요. 시간 여행하느라 수고한 당신을 위해 축배 시간. 지금은 힐링 타임입니다. 역시 글램핑 와서 먹는 고기는요 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맛이야. 다이나믹했던 시간 여행도 이젠 저무는 순간 오늘의 추억이 타오르네요. 오늘 하루 정말 알차고 재밌었다. 여러분도 행복과 활력의 도시 이곳 고창에서 시간 여행 한번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선사시대 역사부터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는 곳. 다양한 체험과 맛있는 먹을거리가 가득한 이곳. 온 가족이 함께 고고! 고창으로 떠나보세요. 한적하던 순천의 한 마을이 아이들의 신나는 웃음소리로 떠들썩합니다. 다채로운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맛있고 재밌었어요. 다음에도 또 와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농장의 주인은 색다른 힐링 체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싶다는 선경열, 오현주 부부. 귀농 14년 차 부부의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들어봅니다. 백이산 자락에 위치한 순천시 외서면 붉게 잘 익은 백향과가 반겨주는데요. 주로 브라질에서 재배하는 열대과일 패션후르츠는 우리나라에서는 100가지 향과 맛이 난다고 해서 백향과라고도 불립니다. 그래도 올해는 작년보다는 많이 좋은 것 같죠, 열매가. 열매는 좋은데 올해 기름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참 힘들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예쁘잖아요, 마음도 좋고. 좋죠. 자식처럼. 고생하셨어요, 농사 짓느라고. 저희 아들들이 이걸 싱글 먹기를 내기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매력 있는 과일이네 해가지고 제가 한 200평을 시험 재배를 하게 됐었죠. 그래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제가 순천 제1호 아열대 작물로 제가 PPT 자료 발표해서 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확하는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지만 씨를 뿌리고 작물을 기르기까지 보통 정성이 드는 게 아닌데요. 이렇게 힘든 걸 알면서도 농부가 되기로 마음먹은 건 남편이 먼저였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서울에서 유통을 했었어요. 유통을 하다 워낙 도시 생활에 지쳐가지고 저희 집사람의 동의하에 귀농하게 됐죠. 뭐 젊었을 때 조금 뭐래도 새로운 걸 해봐야 왜 힘도 있고 용기도 있잖아요. 버틸 가족이 옆에 있다면 더 좋겠다 싶어서 해라 했는데 바로 사표 낼 줄 몰랐죠. 그래도 한 달이나 뭐 6개월, 1년 준비 과정 하에 할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날 저녁에 와서 사표 냈다 그래서 그럼 빨리 먼저 혼자 가서 준비를 해라 했는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일주일이 지나니까 올라오더라고요. 같이 가자고. 혼자 못 있겠다고. 그래서 그때 따라와서 아이들 3월에 입학하고 자리를 잡게 됐죠.
이게 아열대 작물인데 고온에 약해요. 그래서 첫 해에는 수정을 해도 다 떨어져가지고 수확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아열대 작물도 고온 폐열이 있구나 해가지고 첫 해하고 고생을 많이 했죠. 손님들이 알아봐 주시고 오셔서 드시고 맛있다고 하고 상품 정말 좋아요. 그리고 올해뿐만이 아니라 믿고 해마다 시켜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는. 그래서 그때가 정말 남편이 고생한 보람도 느끼고 손님들이 워낙 좋아라 하시고 인정해 주시니까 뿌듯하죠. 농부는 그런 것 같아요. 농작물을 수확하는 것은 물론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수익을 창출하며 귀농 성공 모델로 자리 잡았는데요. 최근 선경열 씨가 온 정성을 쏟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순천에서 처음 아열대 작물 재배에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또 하나의 도전을 시작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겨울철에는 하우스 작물 이외에는 체험할 게 없잖아요. 근데 귤은 기본적으로 하우스에서 9월, 10월 달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애들하고 귤 체험은 대부분 제주도에서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제가 요 순천에서 한번 체험 농장을 한번 운영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또 귤나무를 심어보게 됐습니다. 남편만큼이나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내 현주 씨입니다. 이곳에선 직접 수확한 농산물을 이용해 맛있는 먹거리를 만들어보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체험의 주제는 콩입니다. 비지 쿠키를 할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비지 쿠키 만드는 재료를 계량을 해서 세팅을 해놔야 우리 친구들이 맛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하고 있어요. 선생님하고 무슨 체험을 할까요? 쿠키랑 쿠키 만들기. 두부랑 쿠키요. 자 그러면 이건 뭘까요? 기름. 또 뭘까요? 두부 만들 때 꼭 필요한 물인데 이거 뭐냐면 마법의 물이야. 마법의 물 정말이야. 요 콩하고 소금물만 있으면 두부를 만들 수가 있다. 이쪽 팀이 저를 따라하고 먼저 맷돌을 돌릴 겁니다. 그리고 이쪽 팀은 먼저 쿠키를 만들 거예요. 두부 만들기는 전통 방식을 이용하는데요. 자, 한번 해볼까요?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콩을 갈며 두부 만들기에 한창입니다. 마트에서 사 먹던 두부를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 처음 해보는 체험에 아이들의 얼굴엔 설렘과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직접 만들었으니까 더 맛있을 것 같아서 기대돼요. 맷돌을 그냥 이렇게 손으로 잡고 그냥 돌렸을 뿐인데 갈려서 나오는 게 신기해요.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직접 맷돌을 돌려서 자기가 만든 두부를 가져가게 되면 아이들이 더 두부도 좋아할 것 같고, 예,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힘들지만 저도 맷돌을 처음 만져봤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도 저한테도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만든 쿠키. 우리 아이들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다음은 콩비지 쿠키 만들기 체험이 준비돼 있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간식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으니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저희가 준비하면서 뭐 하나라도 더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보람이 이때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눈은 거짓이 아니거든요. 네,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쿠키가 구워지는 동안 아이들에게 주어진 자유시간. 체험장 곳곳에는 다채로운 놀이거리가 가득한데요. 웃음 가득한 아이들의 모습에 부모님 또한 뿌듯합니다. 쿠키도 만들고 또 여기 와서 뭐 도서관도 있어서 책도 보고 그네도 타고 하니까 아이한테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서 체험하고 만들고 같이 먹고 그리고 또 이제 두부 만드는 것보다 같이 이렇게 노는 공간도 있고 온 가족이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이 좀 많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체험장을 가득 채운 고소한 쿠키 향. 우리 아이들 이 시간을 가장 기다렸을 것 같은데요. 아빠도 한 번만 줘. 직접 만들어서 그런지 한 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맛입니다. 쿠키 만들 때 그
같이 꾸미고 만들고 하니까 재밌었어요. 두부 맷돌 돌리는 거랑 이거 섞는 거를 제가 되게 좋아해서 쿠키 만들 때 섞는 거를 제일 재밌었어요. 두부 체험하는 것도 좋았고 쿠키 체험하는 것도 좋았지만 제일 마지막에 좋은 거는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 거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체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우리 아이들 다치지 않고 즐겁게 끝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귀농 후 다채로운 농촌 체험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는 선경열 오현주 부부. 앞으로 이 부부가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일까요? 아, 농촌도 살만 하는 곳이구나. 그런 걸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도 더 연구하고 개발하고 해서 저희 시골은 저 체험장 진짜 품질이 좋아.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하게끔 많이 노력을 해야죠. 모진 시련에도 농사의 정직함을 믿고 달려온 지난 시간. 서로가 있어 이뤄낼 수 있었던 귀농의 꿈인데요. 앞으로도 지금의 열정으로 사람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주며 더 행복한 귀농 이야기를 써내려가길 응원하겠습니다. 광산구청 1층에 자리한 카페. 아침부터 손님들로 북적한 걸 보니 커피 맛집인가? 광산구청의 직원이 1000명 정도 되는데 그분 모두에게 이 쉼터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매일 아침 필수 코스기도 하고 이제 회의할 때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하고 싶을 때는 항상 여기서 직원분들끼리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편안한 오면은 그런 느낌. 구청 직원들에겐 없어선 안 될 공간. 음료 주문도 쉴 새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특별한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말을 못한다고 하고 이 메뉴판을 이제 짚어달라고 하는 거를 보고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들은 청각 장애인들이 다니는 인하학교 졸업생입니다. 2005년 도가니 사건 이후에 그때 당시 만났던 인하학교를 다녔던 청각장애인들이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직업적인 그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도움으로 만들어진 카페. 졸업생들의 소중한 일자리가 되어주었는데요. 이곳이 생긴 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가장 자신 있는 건 라떼 아트. 디자인을 전공해서 커피에 그림을 그리는 게 재밌다고 해요. 장애, 비장애인이 함께 꾸려가는 공간인 만큼 서로를 이어주는 직원들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수어 통역사가 되어서 다른 어떠한 기술이나 어떠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하지 못하는 농아인분들을 위해 그런 부분에서 소통을 해줄 수 있는 혹은 귀 혹은 입이 되어서 더 넓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징검다리를 건너다 어느새 꿈에 가까워진 사람들. 고립이 아닌 참여로 세상과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항상 뭐 부모나 또 누군가의 보호라는 이름 안에 사는 게 아니라 좀 자립 독립 생활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의 대표적인 것은 활동 지원사라는 제도라든가 또 발달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주간 활동이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이 점점 확장되고 있고 또 그런 자립 주택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긍정적이고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카페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는데요. 그중 가장 반가운 얼굴은 도가니 검사로 불리운 임은정 검사. 긴 재판 과정에서 6개월만 재판을 한 거라 크게 한 건 없는데 제가 그때 그분들한테 피해자분들한테 대책위분들한테 그 공판 재판이 끝나면 저희 공판검사실로 와서 차 대접하는 정도 이야기 들어드리고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서요. 겨우 그것밖에 안 했는데 도가니 검사라고 영광스러운 이름이 불려서 제가 조금 너무 염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렇다면 카페 홀더가 생기고 나서 한 번씩 가서 계속 커피를 마시는 단골 수호천사가 되자 이런 마음이었었는데 뭐 이렇게 생존 축하 파티를 해주시는 느낌이라서 힘든 게 아니라 고마워서 막 눈물이 나서 눈물을 참느라고 좀 고생했죠. 아 너무 고맙더라고요. 과거의 인연이 오늘까지 이어져 서로를 응원하는 사이가 되었기에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광주 인하원 현장 검증 갔을 때 그 컴컴하던 복도를 전 기억하거든요. 그 인하원의 그 분위기와 음습한 분위기와 지금 거기 일하는 직원인 친구들의 환한 표정이 너무 대비가 천국과 지옥 같아서요. 그 표정을 보면 너무 행복하죠. 이 사회가 이만큼 연대해주면 아이들이 그 지옥에서 꺼내올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행복하죠. 전 국민이 함께 분노했던 도가니 사건. 이제는 밝은 미소로 세상과 하나된 일상을 지내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최고의 이곳이 이제 의미 있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카페로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장애 비장애인이 구분되지 않는 그런 사회 또 장애도 똑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어떤 시민으로서의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더 많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법을 배우며 세상으로 향하는 학생들. 다양한 곳에서 장애인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오늘도 커피 한 잔에 마음을 담아 전해봅니다. 한류에 빠진 저 K-팝에 이어 K-드라마 대사까지 멋지다 동혁아. 브라보 동혁이. 멋지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러고 있냐고요? 오늘은요 K-팝 K-드라마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류가 대세인 거 알고 계시죠? 그 중에서도 K-디저트가 대세. 우리나라 전통 간식이 전 세계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K-디저트의 반란, 그 무궁무진한 매력 속으로 빠져보시죠. 야,
좋다. 돌담에 우리나라의 전통의 한우까지. 너무 깜성 있지 않나요? 오늘은 바로 K 디저트 맛집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이 SNS에서 엄청 핫하대요. 어떤 음식들이 있을지, 어떤 디저트가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영상으로 보시다시피 고즈넉한 한옥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가 있는 곳이었는데요. 마당에 들어서자 공간 하나하나가 우리 전통의 멋스러움이 담겨 있더라고요. 와, 진짜 과거로 돌아온 듯한 느낌.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온 것 같죠? 이거네, K 디저트. 가게 한켠엔 K 디저트가 한자리에 모여 있었는데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 아시잖아요. 얼른 먹고 싶었습니다. 어마어마하네. 좀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이 집이 그 SNS뿐만 아니라 정말 핫하다 해가지고 왔거든요. 잘 찾아온 거 맞나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추천해 줄 수 있는 이 집의 인기 메뉴 어떤 게 있어요? 제일 인기 있는 메뉴는 이제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떡구이가 있고요. 그리고 곶감말이, 양갱 이렇게 세 가지가 제일 인기 메뉴입니다. 저는 그러면 추천한 대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주시지요. 이 집의 추천 디저트 메뉴 떡구이와 곶감말이, 양갱을 부탁드렸는데요. 상주 곶감에 크림치즈와 호두를 듬뿍 넣은 디저트와 형형색색 양갱도 준비가 되고요. 이 집의 인기 메뉴 떡구이까지. 오, 냄새 너무 맛있겠다. 예. 저희는 방앗간에서 새벽 당일 이제 가지고 온 떡 가지고 요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맛이나 질감에서 다른 매장과 차별화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와, 풍성하네요. 이것이야말로 K 디저트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졌습니다. 야, 이 주전자 같이 생긴 게 물인가요? 뭐예요? 네, 저희 가게에는 사계절의 이름이 담긴 차가 있는데요. 이 차는 저희 봄내음이란 차고요. 차 주전자를 드시고 천천히 따라 드시면 차 한 입을 걸러드릴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걸려진 물만 마시면 되는. 네, 드시면 됩니다. 오, 봄이 온 듯한 향기가 가득합니다. 먼저 전통차로 목을 적시고요. 이 떡구이는 꿀에 듬뿍 찍어야 맛있습니다. 고소하면서 쫄깃하면서 맛있네. 잘 구웠다. 그때 그 바삭함이 살아있어. 끝이 아닙니다. 곶감말이와 색다른 양갱의 맛도 참으로 별미였는데요. 그러니까 외국인분들이 이곳에 오면 정말 그 한국의 문화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은 물론, 그리고 이 한옥의 풍경과 그림이 예술이거든요. 정갈하면서도 옛날 그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모든 걸 갖춘 집이네. 또 다른 K 디저트를 만나러 이동했습니다. 여기가 맞나? 와, 여기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혹시 그러면 K 디저트 맛집? 네, 맞습니다. 유명한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게 유명하다는 거죠? 저희는 100% 수제로고 하나에서 열까지 100% 만들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100% 핸드메이드, 정성과 시간이 2배로 드는 만큼 그 맛도 기대가 됐는데요. 사장님,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이 전통 다가에 들어가는 재료들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그 인삼도 들어가는 거는 인삼 같은 경우는 뭐 반연 농수산물 시장, 그다음에 기타 이런 밀가루라든가 뭐 찹쌀가루는 저희 국내산 거 거의 99%가 국내산이고요. 찹쌀과 꿀, 참기름으로 만들어진 약과인 개성약과 얇은 층이 그대로 살아 특유의 바삭함은 일품이고요. 조청이 들어간 전통 과자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찹쌀에 막걸리로 발효시켜 만든 전통떡 개성주화까지. 지금 정말 내 아이처럼 조심스럽게 이렇게 다루는 모습 보니까 네.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좀 팁이 있을까요? 좀 다루는. 온도 첫째 중요하고요. 찹쌀이 그 지역마다 조금 다르기도 한다 하시는데 수분에 따라 얘가 조금 반죽이 질어지거나 그다음에 되지거나 그러거든요. 그 수분을 잘 맞추는 게 좀 관건이긴 해요. 개성주악은 개성지방에서 손님이 왔을 때 다가상에서 내거나 태백, 이바지 음식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정성이 참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외에도 다식 세트는 흑임자, 호두, 인삼 등 전통 다가로 꽉 채워진 K 디저트 소라상이 완성됩니다.
한식, 디저트, 수라상을 받은 듯한 느낌입니다. 비주얼이 어마어마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요즘에 이 K 한류 어떻게 실감 좀 나세요? 이제 많은 데서 이제 문의도 오시고, 그다음에 지금 2030 그 세계 엑스포 그 부산에서 열리잖아요. 그 해외 사절단이 좀 이렇게 방문을 하시는데 저희가 뭐 한 송이 겸 아니면 이제 기내에다가 저희가 이제 디저트가 좀 들어가고 있어요. 동글동글 참 예쁘게도 생긴 개성주악. 그 맛이 궁금했는데요. 먼저 개성주악 요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먹냐면 주악 먹어줘야지. 개성주악. 한 입에 쏙 먹기 좋은 사이즈였습니다. 그냥 한국식 도넛인데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요. 와, 깊네. 개성약과도 안 먹어볼 수 없잖아요. 이야, 신기하네. 우리가 아는 그 약간 맛이 아니에요. 그 페스츄리 같은 식감에 집청의 그 고급진 달콤함 이렇게 잘 배어 있습니다. 명품인데? 명품 디저트를 먹으니 당연히 먹어도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K 디저트 매력 대단해요. 최고. 와, 정말 잘 먹었습니다. 왕이 된 듯한 기분으로 먹었는데요. 수제라서 그런지 일단은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이 느껴지는 그 맛이 느껴지고요. 더군다나 뭐랄까요, 그 명품의 디저트, 궁중 요리 다가를 먹는 듯한 느낌이랄까? 괜찮다. 끝나지 않은 K 디저트, 다음은 이곳입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디저트가 나의 마음을 흔들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문 듣고 왔습니다. 이곳에 유명한 디저트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거예요? 달보들의 상자라고 해서 이렇게 디저트 5개 묶여있는 디저트가 제일 유명하거든요.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좀 약한데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저희 전통 음료 중에 여기 보시면 식혜도 있거든요. 식혜도 잘 나갑니다. 이거네. 가게 창밖으로 바라보는 송정 바닷가의 풍경이 정말 예술인데요. 안녕하세요. Hello, hi. 안녕하세요. 한국 분이 아니시군요. Where from? Singapore. 싱가포르. 어때요? 이 K 푸드, K 디저트 먹어보시니까 feeling delicious? Good. 대박. 대박. 대박이래. 먹어보니까 어때요? 나이스. 나이스. 대박. 대박. 손님들과 웃고 떠드는 사이 정갈하게 차려진 달보들의 상자와 식혜가 완성됐습니다. 이야, 나왔습니다. K 디저트. 안녕하십니까? 예.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정말 화려하네요, 색깔이. 요거 달보들의 상자는 이제 달달하고 부드럽다라는 술 우리말에서 이름을 따온 달보들의 상자 디저트 메뉴고요. 제 위에 이거 보라 색깔 떡은 이제 흑미술빵이라 보시면 되시고요. 그 옆은 통팥 앙버터 모나카라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 휘낭시에 감태가 올라가 있는 거는 동양의 바다향과 클래식한 서양의 달콤함을 콜라보시킨 요 감태 명란 휘낭시에라 보시면 되시고요. 네, 주문하신 식혜도 같이 준비해드렸습니다. 이야, 거의 그냥 한마디로 동서양의 조화네요. 네, 동서양의 만남이라. 요거 한번. 과거와 현대가 만들어낸 디저트라고 할까요? 다양한 디저트가 다채로운 맛을 내서 먹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이 감태, 통팥, 그리고 인절미의 동양의 식감이랑 초콜릿, 휘낭시에, 앙버터의 서양의 풍미가 더해지니까 그야말로 예술입니다. 우리의 자연을 바라보며 먹는 K 디저트는 그야말로 예술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전적인 간식부터 이색적으로 변신한 한식 디저트까지 만나본 오늘. 무궁무진한 K 디저트의 세계로 여러분 한번 떠나보시죠.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 동네 전시 소식. 유쾌하고 따뜻한 일상을 그려내는 작가 장줄리앙의 회고전이 경주 우양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일상의 재미를 찾고 싶은 분들을 위한 전시.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봄을 재촉하는 단비가 내리던 날, 우리가 찾은 경주 우양미술관에서는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이자 그래픽 아티스트
장 줄리앙의 대규모 회고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장 줄리앙 작가는 프랑스 숄레 출신으로 위트 있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간결한 선과 색으로 우리의 일상과 그리고 주변 사회적 이슈들을 풍자하는 작가입니다. 이번 전시는 국내에서 열리는 대규모 회고전으로 장 줄리앙 작가의 작업의 시작부터 그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그 과정을 다 보실 수 있는 그런 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선보인 장 줄리앙, 그러면 거기 전에 이은 두 번째 회고전인데요. 단순한 형태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다는 그의 철학이 담긴 작품들과 이전의 전시에선 볼 수 없던 색다른 볼거리로 풍성함을 더했습니다. 장 줄리앙 작가의 그 작업 전체를 조망한다는 점은 같지만 공간의 한계로 인해서 선보이지 못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전 전시와는 조금 다른 회화 작품들이나 오브제 작품들을 공개해서 관람객들에게 좀 선보일 수 있도록 하였고, 그중 가장 중요한 섹션은 맨 첫 번째 섹션인 100권의 스케치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이번 전시를 통해서 최초로 공개하는 것으로 장 줄리앙 작가의 아이디어의 시작점이 어디부터인지 작가가 20년 동안 그 그려온 스케치북을 통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 일상 속 흔히 일어날 법한 순간들을 포착해 유머와 감정,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주변을 관찰하고 디테일보다는 투박한 선과 단순한 그림체로 핵심적인 메시지만을 관객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장 줄리앙 작가는 학창 시절부터 이런 작은 그 스케치북을 들고 다니면서 일상들을 다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나름 일기장이기도 하고 아이디어 스케치북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번 전시에 최초로 공개하면서 작가 작업의 시작점을 짚어볼 수 있고요. 작가가 특히 주요하게 생각하는 작업은 페이퍼 피플 시리즈라고 있는데 그 작업들의 시작점 역시도 이런 스케치북에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회화는 자신 주변에, 그리고 프랑스, 자신 고향 레스코닐의 해안가나 거기서 낚시하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친구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산책을 하는 그런 장면을 담백한 색채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작가의 위트 있는 이런 시선은 마지막에 이제 콜라보레이션 그리고 오브젝트 섹션에서 이제 공개가 되는데요. 그곳에서 작가의 이런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끈끈한 애정이 남다른 장 줄리앙. 그의 이번 전시에서는 특별히 그의 동생이자 예술 활동의 파트너인 니코 줄리앙의 공간이 새롭게 공개돼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장 줄리앙의 동생인 니코 줄리앙은 디지털 미디어를 전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장 줄리앙 형이 그린 원화에 이게 음악과 영상으로 생동감과 현장감을 부여하는 그런 식으로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했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니코 줄리앙의 나무 조각도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니코 줄리앙이 나무 조각을 시작한 계기는 정말 따뜻한데요. 장 줄리앙의 자녀들이죠. 니코 줄리앙의 조카들에게 주기 위한 작은 장난감을 만들다가 이렇게 나무 조각이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디지털 기계 장치를 만지는 것은 조금 차가운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그와 반면에 니코 줄리앙의 이 나무 조각들은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반전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의 흥행 요인을 사람들이 더 잘 아는 이야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재치 있게 풀어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깊고 세심한 관찰력과 자유분방한 표현력으로 일상의 감정들을 풀어내는 장 줄리앙. 이번 전시는 그의 작업 방식의 전단을 감상하고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작가의 예술 세계를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작가는 정말 무궁무진한 소재를 바탕으로 작업을 하는데요. 일반적인 드롱이나 일러스트 말고도 회화, 그리고 오브제, 조각, 심지어는 영상이나 음악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하게 그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가의 무궁무진한 그런 가능성을 이번 전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세상을 자유롭고 단순하게,
따뜻한 유머로 그려낸 일상 속 풍경. 경주 우양미술관에서 열리는 장줄리앙의 여전히 거기 전은 오는 10월 15일까지 만나볼 수 있는데요. 강렬한 색채와 단순하면서도 귀여운 그림체, 친근하면서도 독특한 그의 유쾌한 전시. 꼭 한번 감상해 보세요.